2025년 딸바보 아빠들이 급증하는 진짜 이유 충격의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소름이 돋았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딸을 가장 선호하는 나라 1위에 올랐습니다. 믿어지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들을 원했던 그 한국이 말이죠. 1990년대에는 아들을 낳기 위해 성별 선택 낙태까지 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 선호율 35%, 딸 선호율 63%, 무려 28% 차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변화인지 아세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인 적이 없어요.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딸바보 아빠들이 급증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나면 정말 소름이 돋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보죠. 일부 충격적인 데이터의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극단적 대비. 먼저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1990년대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했던 시절. 출생 성비가 자연 비율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자연 성비는 남아 105명 대 여아 100명이에요. 그런데 1990년대 한국은 남아 116명 대 여아 100명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별 선택 낙태의 결과였죠. 당시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면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라는 걸 알면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그 결과 지금 30대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딸 선호율이 전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2021년 조사에서는 딸 선호율이 57%였는데요. 2025년에는 63%로 더 올랐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은 딸 선호율이 42%입니다. 일본은 38%, 독일은 34%예요. 중국은 여전히 아들 선호가 강해서 딸 선호율이 23%에 불과해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극단적인 차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변화가 불과 20년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식 변화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발견한 진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단순히 성평등이 발전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2부 경제적 현실의 잔혹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억의 충격적인 진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빠들이 딸을 원하는 진짜 이유를 조사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제적 이유예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잔혹한 이유입니다. 아들을 키우려면 집을 사줘야 합니다. 이게 한국의 암묵적인 문화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섰어요. 강남은 20억, 30억도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세금까지 합치면 최소 15억이 필요해요. 결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단, 예물,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혼수까지 준비하면 1억은 좋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결혼시키려면 총 16억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중산층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둔 아버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 하나 키우려면 평생 노예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50대, 60대 아버지들이 아들 결혼 자금 마련하려고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요.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돼요. 반면 딸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딸의 결혼 비용은 대부분 남자 쪽에서 부담하죠. 집도 남자가 마련하고
예물도 남자가 사줍니다. 딸의 부모는 혼수만 준비하면 돼요. 요즘은 혼수도 간소화되는 추세고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딸이 훨씬 유리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군대 문제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모두 군대를 가야 해요. 2년간의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아들을 둔 아버지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예요. 군대에서 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매년 군대에서 사망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자살, 사고, 구타 등으로 말이죠.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들을 둔 부모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또 군대 가는 2년 동안 경력이 단절돼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2년의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같은 나이의 여성들은 그 사이에 경력을 쌓고 있죠. 그래서 군대 다녀온 남성들이 취업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반면 딸들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딸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예요. 3부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성에게 불리한 사회 시스템.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사회는 남성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이 더 큰 비판을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여성 동료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면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남성이 화를 내면 남성성이 문제다라고 비판받습니다. 여성이 화를 내면 정당한 분노라고 이해해주죠. 이런 이중잣대가 곳곳에 존재해요. 미투 운동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미투 운동 자체는 필요했어요. 성폭력은 분명히 근절되어야 할 문제니까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무고한 남성들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단순한 오해나 농담도 성희롱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남성들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조심스러워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들이 크면서 이런 사회적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죠. 반면 딸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분위기예요. 여성을 위한 정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성 우대 채용, 여성 전용 주차장, 여성 전용 지하철칸 등등. 딸을 키우는 게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느끼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정서적 관계입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더 애정 표현을 잘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이 아들보다 부모한테 더 잘해. 아들은 크면 멀어지지만 딸은 계속 가까워.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감정 표현에 더 적극적이거든요. 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더 자주 드리고 선물도 더 챙기죠. 명절 때도 딸들이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년에 딸이 있는 게 더 든든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들이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숨겨진 심리적 이유들입니다. 4부는 숨겨진 심리적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딸바보 아빠의 어두운 심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민감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딸바보 아빠 현상의 심층 심리를 분석해봤어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현실 도피 심리. 많은 아버지들이 딸에게서 위안을 찾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사회적 좌절감, 경제적 압박감. 이런 것들을 딸과의 관계로 잊으려고 해요. 딸은 아버지를 판단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돈을 얼마나 못 버는지 상관없이 사랑해줍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버지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이렇게 되면 딸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정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유욕과 통제욕. 내 딸은 특별하다는 인식이 지나쳐서 딸의 연애나 결혼을 방해하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딸의 남자친구를 극도로 경계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딸한테는 아무나 안 된다면서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죠. 딸이 30살이 넘어도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딸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보상 심리.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딸에게 주려고 하는 경우예요. 과도하게 딸을 챙기고 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죠. 딸이 현실 감각을 잃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성 역할에 대한 혼란. 전통적인 남성상이 무너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딸바보 아빠라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책임감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 아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많아요. 군대도 가야 하고 취업도 어렵고 결혼도 힘들다고 봅니다. 반면 딸은 상대적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요. 여성 우대 정책도 있고 결혼에서도 유리하다고 보죠. 그래서 딸에게 더 희망을 거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딸바보 아빠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5분은 사회 구조적 문제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왜곡. 하지만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원인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남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경제적 책임, 사회적 성공, 가족 부양. 모든 걸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여전해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지만 남성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죠. 예전에는 남성만 일하면 됐는데 지금은 여성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키운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둘째, 여성 우대 정책의 역효과.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우대 전형, 여성 창업 지원,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등등. 이런 정책들 자체는 필요했어요. 그동안 여성들이 차별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게 된 거죠. 특히 젊은 남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취업에서도 여성 우대 전형이 많아졌죠. 공무원 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셋째, 미디어의 영향. 드라마나 영화에서 딸바보 아버지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립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아버지를 로맨틱하게 포장해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지나친 딸 사랑은 딸에게도 해롭고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요. 넷째, 교육 시스템의 문제. 현재 교육 시스템은 여학생에게 더 유리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을 선호하거든요. 암기 위주의 교육도 여학생에게 유리해요. 반면 남학생들은 활동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런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해요. 그 결과 남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여학생이 더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보다는 딸의 미래가 더 밝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섯째, 결혼 제도의 변화.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경제력 있는 남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남성들의 경제력은 예전만 못해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 개념도 사라졌죠. 그래서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을 보는 부모들이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여섯째, 노후 부양 문화의 변화. 예전에는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딸들도 부모를 잘 돌본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딸들이 더 세심하게 챙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도 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딸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6부는 미래 위기 시나리오에 관한 내용입니다. 10년 후 한국 사회의 암울한 미래. 이 딸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여러 연구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돼요. 첫째, 성비 불균형의 역전. 지금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딸 선호가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또 다른 성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1990년대와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아 출생률이 남아보다 높아지고 있어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년 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생기겠죠. 둘째, 남성 소외 현상의 심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20대, 30대 남성들의 고립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취업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셋째, 가족 구조의 붕괴.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차별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딸은 예쁘고 아들은 귀찮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제자매 간의 갈등도 심해져요. 아들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어른이 될까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가진 채로 자랄 가능성이 높아요. 넷째, 경제적 파급 효과. 남성 중심의 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남성 인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하지만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 하락하면 이 산업들도 위축될 수 있어요. 또한 남성들의 소비력도 줄어들고 있어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죠. 이는 전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사회 갈등의 심화. 성별 갈등이 세대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서는 극심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죠. 남성과 여성 사이의 혐오 표현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이 현실로까지 확산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회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섯째, 출산율 더욱 감소. 역설적이게도 딸 선호 현상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남성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차피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해요. 이렇게 되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곱째, 국가 경쟁력 약화. 군대 문제도 심각해져요. 남성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의 전투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서 남성 비율이 여전히 높은데요. 남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계속 하락하면 이 분야의 발전도 저해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7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극단적일까?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흥미롭게도 한국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남아 선호가 강해요. 한 자녀 정책의 후유증으로 남성이 3천만 명 더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3천만 명의 남성이 결혼할 상대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는 게 생겼죠. 총각들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11월 11일을 광군절로 정해서 혼자 사는 남성들을 위로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카스트 제도와 결합되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상위 카스트일수록 남아 선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인도 정부도 성별 선택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성별 선호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출산이 워낙 심각해서 성별을 가릴 여유가 없어요. 일본의 출산율은 1.3명 정도인데요. 한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일본 부모들은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럽은 성평등 의식이 발달해서 성별 선호도가 낮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성평등이 가장 잘 이루어진 곳이에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아들과 딸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성별과 관계없이 아이를 동등하게 대합니다. 아버지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미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남부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해서 남아 선호 경향이 있어요. 반면 서부와 동부의 도시 지역은 성별에 무관심한 편입니다.
실리콘밸리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딸들이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극단적으로 딸을 선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의 딸 선호율 63%는 정말 특이한 수치예요. 이렇게 급격하고 극단적인 변화를 보인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럼 왜 한국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한국 사회의 특수한 구조 때문이에요. 급속한 경제 발전, 극심한 경쟁 사회, 강한 교육열, 가부장적 문화의 급격한 변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8부는 전문가 의견과 심층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위험 신호.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 전문가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 정말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많았어요. 사회학자 김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선호 현상 자체는 성평등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다. 아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나온 것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이다. 심리학자 이모 박사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과도한 딸 사랑은 딸에게도 부담이 된다. 아버지의 정서적 의존 대상이 되면서 딸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 경제학자 박모 교수는 경제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성별을 선호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 이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이지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양육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말해주는 이 숫자들이 아들보다 딸을 원하는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변했어.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을까? 16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아들을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아. 집 한 채 마련하고 결혼 준비하며 인생 전부를 다 바쳐야 해. 딸 바보라고 불리는 아버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들이 사랑이 아닌 현실 때문이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2년이라는 시간 군대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마주하는 차가운 세상이 아들의 미래가 딸보다 어둡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작은 딸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혹시 내가 현실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해. 딸 바보라고 불리는 아버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들이 사랑이 아닌 현실 때문이라
우리는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변화, 20년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잊어버린 채 우리는 숫자에 휘둘리고 있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 전에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수 있을까.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그 전에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